안녕하세요.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정창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 앱의 성공 방정식을 앰플리파이로 극대화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환경에 대해 설명을 잠시 드린 후 AWS 앰플리파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앰플리파이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유즈 케이스와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기준 사람들은 하루 평균 3.6시간을 모바일 사용에 할애한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성인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이 TV 시청 시간을 넘었다고 하고요. 2025년까지 모바일 인터넷 가입 건수는 지금보다 12억 건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간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지금보다 약 4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바일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나 한번 사용해보고 다시 사용하지 않는 앱이 약 4분의 1이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소수의 앱에만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에 게시된 약 400만 개의 앱과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되면서 매출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 속도와 앱 차별화에 집중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를 위한 혁신 포인트로서 3가지 테마가 앱에 활발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및 개인화 부분인데요.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화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강화하는 예입니다.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천 혹은 마케팅 대상을 타깃화함으로써 매출 증진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다중기기, 다중매체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앱은 다양한 디바이스, 즉 모바일 폰이나 타블릿, 노트북, IoT 디바이스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구동되어야 하고 디바이스 간 동기화 같은 추가 기능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ML 적용입니다. AI/ML을 적용함으로써 앱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앱의 사용성과 매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로 인해 앱 개발 환경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안, 온오프라인 액세스, 글로벌 확장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배포, 확장 관점에서도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앱은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출시, 혁신과 차별화, 그리고 고성능과 보안, 확장성 등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성공 요소들에 대해 부담을 덜어줄 서비스인 AWS 앰플리파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는 확장 가능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UI 컴포넌트, 빌트인된 백엔드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코드의 가독성이 높은 추상화된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LI를 통해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되는 유즈 케이스도 앱을 차별화하는 데 필요한 AI 혹은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앰플리파이를 사용하시면 AWS 클라우드의 글로벌 확장성 및 보안 등의 이점을 모두 그대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앰플리파이라고 하면 흔히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를 말합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용 프레임워크입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컨트리뷰트를 통해 직접 개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프레임워크는 각 플랫폼별 라이브러리, CLI 툴체인, 그리고 UI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공하는 CLI 툴체인을 통해서 아마존 코그니토, AWS 앱싱크 및 아마존 핀포인트 등의 여러 다양한 AWS 서비스를 쉽게 통합하실 수 있고요. 디바이스팜 같은 개발자 도구도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은 안드로이드, iOS,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으며 앱으로 확장하면 리액트, 뷰 등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플랫폼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는 유즈 케이스 중심의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는 앱 개발에 가장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함으로써 개발 주기를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앱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만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기능이죠. 회원 관리 기능입니다. 회원 가입부터 로그인, 혹은 페이스북과 같은 서드파티 페더레이션 로그인까지 단 몇 줄로 구성하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둘째로는 앱에서 서버 연동을 하기 위한 API 기능입니다. REST 방식이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GraphQL API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를 통해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애널리틱에 대한 기능인데요. 고객의 세션 정보 내지는 커스텀 이벤트, 행동 등을 분석할 수 있고 고객을 타겟팅해서 마케팅 캠페인을 모바일 푸시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이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에서는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리딕션 기능입니다. AWS의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여러분의 앱에서 쉽게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스토리지, 챗봇, VR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라이브러리는 앱 개발에 사용되는 일종의 코드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와 연동되는 백엔드 서비스는 어떻게 구현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어스라는 유즈 케이스를 라이브러리를 통해 앱에서 가입 화면을 만들고 로그인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지만 회원 정보를 관리해주는 백엔드 서비스가 있어야겠죠. 이러한 백엔드 서비스들은 앰플리파이는 CLI를 사용해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백엔드 서비스를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개발 소스에서 앰플리파이 init 명령어를 수행합니다. 앰플리파이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필요한 롤이라든지 S3 버킷 등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앰플리파이 init이 수행된 후에는 앰플리파이 add 카테고리 형태로 앞장에서 보셨던 다양한 유즈 케이스들 중 하나를 입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유즈 케이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프로비저닝 하실 수 있고요. 앰플리파이 푸시 명령어를 통해 실제로 클라우드상에 서비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앱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앰플리파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앱과 웹을 혹은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만드실 경우 백엔드를 함께 사용하셔야 할 텐데요. 이럴 때 쓰실 수 있는 명령어가 바로 풀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다른 앰플리파이 프로젝트에서 생성한 백엔드 서비스를 그대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 밖에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쉘에서 앰플리파이를 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앰플리파이에서 제공되는 UI 구성 요소의 일부입니다. 일부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니 UI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 여러분은 앰플리파이를 통해 여러분의 앱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플랫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즈 케이스 중심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능을 필요에 따라 하나씩 CLI를 통해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를 통해 여러분의 앱에서 연동해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 보시는 페이지는 앰플리파이 다큐먼트의 화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앰플리파이를 통해 앱을 만드신다면 반드시 보셔야 하는 문서인데요. 플랫폼을 선택하시면 앰플리파이 사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앰플리파이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앰플리파이 CLI를 여러분의 개발 환경, 즉 노트북에 설치합니다. 모바일 앱으로서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만든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리액트 네이티브 앱을 생성합니다. 만약 안드로이드나 iOS 앱이라면 해당 앱을 IDE에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앱 디렉토리로 이동하신 후에 앰플리파이 init 명령어로 프로젝트를 초기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패키지를 인스톨 해줍니다. 두 개의 패키지 이외에 실제로는 몇 개 더 필요합니다. 그때그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앱 소스에서 다음과 같이 클라우드와 연동하기 위해 아래에 세 줄을 넣어주시면 클라우드 백엔드와 앱을 인테그레이션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앰플리파이에서 CLI와 라이브러리로 제공되는 주요 유즈 케이스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유즈 케이스별로 앱과 통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증과 인가에 대한 유즈 케이스입니다. 인증이란 유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 즉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고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인가는 유저에 대한 권한을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아마존 코그니토라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풀이 인증, 자격증명 풀이 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풀은 사용자 디렉토리의 역할을 합니다. 회원 가입이나 가입 중의 이메일을 통한 밸리데이션, 로그인, 로그아웃, 패스워드 리셋, 멀티팩트 인증 등 회원 관리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능들이 사용자 풀을 통해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 로그인도 바로 이 사용자 풀을 통해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혹은 인증이 된 후 람다를 트리거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람다에 의해서 로직을 태울 수 있는 것이죠. 자격증명 풀의 경우 AWS 리소스에 액세스하기 위한 임시 자격증명을 제공하고, 인증된 사용자 혹은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를 분리하여 각각에게 리소스에 대한 접근 제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uth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LI 명령어로 auth를 추가합니다. 추가 과정에서 소셜 프로바이더가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소셜 로그인을 하실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폴트 컨피규레이션을 선택해서 코그니토의 사용자 풀을 생성하신 후에 소셜 로그인을 추가하여 함께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화면이 아마존 코그니토 콘솔의 화면인데요. 앰플리파이에 의해 아마존 코그니토 서비스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백엔드 서비스로 코그니토를 만들었으니 앱에서 연동이 필요하겠죠. 코그니토를 연동하고자 하는 웹 화면 소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줄을 넣게 되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회원 관리에 대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과정을 실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스데모라는 앱의 폴더에서 Amplify Add Us를 입력합니다. 컨피규레이션을 묻는 질문에 디폴트를 선택하면 코그니토의 유저 풀을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질문에 로그인의 아이디로 이메일을 선택한 후 나머지는 디폴트를 선택합니다. Amplify Push 명령어에 의해 프로비저닝된 코그니토의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앱 소스로 돌아갑니다. 이 앱은 화면에 아무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두 줄의 코드를 넣고 나면 다음과 같이 로그인, 회원 가입 등 화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앰플리파이의 UI 컴포넌트입니다. 다음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API 유즈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에는 두 가지 유형의 API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CLI로 Amplify Add API를 치게 되면 REST와 GraphQL 두 가지 유형의 API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의 API는 사용 용도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REST API의 경우 모든 리소스를 각각의 엔드포인트에 연결하고 각 엔드포인트에서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내용만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경우 리소스의 접근을 위해 새로운 API를 만들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면 GraphQL은 정해진 문법을 통해 하나의 엔드포인트에서 원하는 정보만 쿼리해오는 방식입니다. 즉, 기존의 REST가 URL을 사용했다면 GraphQL은 쿼리 문법을 통해 자원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GraphQL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raphQL 사용을 위해서는 스키마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키마에서는 데이터 타입과
쿼리, 뮤테이션, 서브스크립트 등의 오퍼레이션을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스키마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쿼리를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이때 앱에서 요청한 데이터, 즉 아이디와 네임만 리턴이 됩니다. 만약 앱에서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쿼리문에 추가하고자 하는 데이터 속성만 넣어주시면 다음과 같이 해당 정보를 얻어오실 수 있습니다. GraphQL은 세 가지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지원합니다. 데이터를 읽기 위한 쿼리와 데이터를 create, update, delete 하기 위한 뮤테이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구독하기 위한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의 경우 뮤테이션에 해당하는 동작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동작에 대한 데이터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의 엔드포인트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GraphQL의 구성 요소 중 해석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스키마에 정의된 각 타입과 쿼리 뮤테이션 같은 오퍼레이션들은 이 해석기와 연결이 됩니다. 즉, 이 해석기에 의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여 응답을 얻어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해석기 내부의 루틴은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이 하나의 타입, 즉 호텔이라는 타입 안에 레이트라는 또 다른 타입이 존재하는 등 스키마가 복잡하거나 또는 레이트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 소스가 호텔 타입의 데이터 소스와 다르다면 다음과 같은 쿼리를 해석기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get 호텔에 해당하는 해석기는 쿼리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각각 그들의 해석기로부터 값을 얻어옵니다. 그리고 레이트를 얻기 위해 마찬가지로 레이트에 해당하는 해석기를 호출하여 값을 얻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레이트의 데이터 소스가 호텔의 데이터 소스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해석기가 서로 연결되어 쿼리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데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그래프와 비슷하다고 하여 GraphQL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아마존 앱싱크는 GraphQL의 데이터 소스로 AWS의 다양한 서비스, 즉 다이나모DB, 오로라, 일라스틱서치, 람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동시에 GraphQL을 관리형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AWS 앱싱크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공유 데이터로 협업 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디바이스가 온라인이 되면 원격 리소스와 동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raphQL API 호출은 IAM 혹은 앞서 설명드린 코그니토에 의해 호출을 제한함으로써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접근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GraphQL API를 여러분의 앱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Amplify CLI로 GraphQL API를 선택하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GraphQL 스키마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 해석기를 차례대로 구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키마를 정의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타입에 골뱅이, 모델로 표시되는 지시어를 두게 되면 타입만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쿼리, 뮤테이션 등의 오퍼레이션, 그리고 데이터 소스로서 다이나모DB, 마지막으로 해석기까지 모두 자동 구현이 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매우 쉽고 빠르게 API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와 유사한 트랜스폼은 현재 약 10개 정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앱에서 이 GraphQL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에 임포트되어 있는 모듈은 앰플리파이에서 자동 생성해준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이 코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로직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 패치 투두라는 펑션에서는 리스트 투두를 이용을 해서 전체 리스트를 얻어오고 있고 우측의 add to 펑션에서는 투두를 하나 생성하는 예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설명은 데모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량 설비에서 1초에 한 번씩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GraphQL의 뮤테이션 중에 create API를 호출함으로써 다이나모DB에 넣고 있는데요. create 뮤테이션에 서브스크립션을 달아놓아 자동으로 화면을 업데이트하는 활용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AI ML 기능을 앱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리딕션 유즈 케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API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폴리입니다. 폴리는 TTS 솔루션으로서 딥러닝을 통해 텍스트를 실제와 같은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변환된 음성을 저장해주는 것 이외에도 실시간 스트리밍도 가능합니다. 음성인식 서비스, 즉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 명의 스피커를 인식하는 화자인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다음은 아마존 레코그니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미지 자동 분석을 해주는데요. 이미지 속 사진을 판별하거나 텍스트 감지, 사진 속 얼굴 감지, 표정 분석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문서로서 테이블이나 키밸류 형태의 텍스트까지 추출이 필요하다면 아마존 텍스트 트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를 위하여 아마존 컴프리엔즈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추출, 감정 분석, 구문 분석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텍스트 번역부터 TTS, OCR, 객체 레이블링 등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은 AI 기능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AI 서비스들은 SDK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앱을 구성하실 때 각 SDK를 이용해서 직접 구현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앰플리파이 프리딕션 유즈 케이스를 활용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AWS의 AI 서비스들을 보다 쉽게 여러분 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른 유즈 케이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앰플리파이 add 명령어로 유즈 케이스를 추가합니다. 이후 다양한 옵션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이곳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사진에서 라벨을 추출하고 싶다면 아이덴티티를 선택하고 그 다음 질문에서 아이덴티티 라벨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레코그니션 서비스를 활용해 사진 속 라벨을 추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앱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컨버트를 선택하시고 다음 질문에 트랜스레이트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트랜스레이트 서비스를 활용하여 번역을 하게 됩니다. 앱에서는 생성된 백엔드의 AI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API가 다르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에서는 번역을 위해 컨버트에 해당하는 백엔드 서비스가 생성된 상태에서 소스에 번역될 문장과 번역되고자 하는 언어를 넣고 API로 호출하면 번역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분석과 노티피케이션 두 가지 유즈 케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아마존 핀포인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핀포인트는 유연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핀포인트는 아래 5가지 주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용자 관리 부분입니다. 핀포인트는 고객의 세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고객의 앱 사용 데이터 같은 커스텀한 고객 정보를 생성하여 수집할 수 있는데요. 앱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핀포인트로 전달해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음은 고객 세그먼트 부분입니다. 세그먼트는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명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세그먼트 관리는 앞서 수집된 고객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동적으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기존에 관리하던 CSV 혹은 JSON 파일 형태의 고객 데이터를 가져와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잠재 고객들은 캠페인의 대상을 추출하기 위해 세분화합니다. 세그먼트에 필터를 설정해서 세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 고객, 여자 고객 혹은 장바구니에 물건이 있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고객 등을 필터링해서 타겟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시는 채널로 마케팅 캠페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달할 메시지는 고객의 이름을 메시지 안에 넣는 등 개인화하여 작성하실 수 있고 템플릿으로 만들어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는 이메일, 음성, 푸시 알림, SMS 채널 등을 이용하실 수 있고 전 세계 수억 명의 고객에게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위해 내부팀에 테스트 이메일을 보내거나 A/B 테스트를 수행하여 고객 기반에 가장 적합한 컨텐츠나 캠페인 시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 배달 결과로부터 이메일을 연 비율 혹은 클릭수 같은 캠페인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지표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할 부분들을 식별하고 다음 캠페인에 반영함으로써 캠페인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석을 위해 이러한 데이터들은 키네시스로 전달하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앰플리파이를 통해 분석 유즈 케이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파이 CLI를 통해 애널리틱스를 추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앰플리파이 푸시를 하게 되면 핀포인트 서비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핀포인트와 연동하기 위해 여러분의 앱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레코드 API를 통해 기록합니다. 고객이 앱을 실행하여 이 코드를 수행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잠시 후 핀포인트 콘솔에 고객의 정보와 앨범 비짓이라는 커스텀 이벤트 그리고 장르와 가수 이름이 전달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CLI로 노티피케이션을 애드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채널을 활용할지 묻는 것인데요. 모바일 푸시를 보내기 위해서는 FCM이나 APNS를 선택하고 이들과 연동하기 위한 추가 세팅을 진행하시면 핀포인트에서 푸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의 앱에서는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받기 위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수신하는 방법과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요 유즈 케이스들이 어떤 AWS 서비스와 연동되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또 앱에서는 어떻게 인테그레이션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즈 케이스들은 앱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빅데이터 및 개인화 기능을 위해서는 어스와 UI 컴포넌트로 인증 부분을 처리하고 애널리틱스를 활용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노티피케이션을 활용한다면 앱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차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앰플리파이가 모바일 앱 성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WS 앰플리파이는 모바일 개발자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도구 및 서비스 세트입니다. UI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 추상화 및 모범 사례가 포함된 빌트인된 백엔드 코드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지원해드리기 때문에 모바일 앱을 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개발 프레임워크, 프리딕션, 애널리틱스 같은 다양하면서도 퀄리티 높은 유즈 케이스를 지원해 드림으로써 앱 혁신을 도와드리며 AWS 기반의 빌트온 되기 때문에 글로벌, 안정성, 스케일러블에 맞게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앰플리파이로 시작하십시오. 무료 AWS 디지털 교육을 통해 자신이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새로운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설문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